안녕하십니까, 신구입니다. 장영자 여인이 본격적으로 어음 사기 행각을 벌인 건 1981년 초부터 이듬해 봄까지입니다. 그러나 장 여인이 이른바 전성시대를 구가한 건 불과 그 절반도 안 됩니다.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 어음을 2배수로 받아서 돌리거나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돌아오는 어음을 틀어막는 시간이었습니다. 나름대로는 꽤 오랫동안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던 거죠. 특히 1981년 10월 무렵부터는 장영자 여인의 기세가 한결 꺾이기 시작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, 손님. 김정무 씨? 그런데요? 누구? 검찰에서 나왔습니다. 명동 사채시장에 수사관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10월경이었다. 그렇다면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장영자의 행적을 훑어오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. 아무튼 장영자 씨가 배후에 누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? 배후요?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든지.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. 그분은 그냥 저희들 같은 사채업자일 뿐입니다. 다만 자본이 많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죠. 자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요? 글쎄요. 이 바닥이 워낙 프라이버시가... 골동품이 많다는 얘긴 들었습니다. 아마 수십억 원어치는 될걸요? 골동품 얘긴 누구나 하는 얘기고, 또 다른 거 있으면 말해봐요. 같은 업자라고 감싸지 말고. 조사하면 다 나와요. 정말입니다. 제가 왜 사장님께... 아니, 수사관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? 요즘 증권시장에서 장영자 씨 두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알아요? 글쎄요. 저는 그것도 잘... 여긴 원래 없는 말도 많고 있는 말도 많습니다. 앞으로 장영자 씨 관련해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좀 해주시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장영자 회장님이십니까? 그런데요? 누구시죠? 그건 알 거 없고, 당신 요새 은행 결제하느라고 바쁘다면서. 뭐야? 당신 누구야? 알 거 없대도 이러신다. 증권시장에 투자했던 거 조금씩 팔아서 하루에 몇십억 원씩 틀어막느라고 정신없다는 거 정도만 아는 사람이요. 당신 원하는 게 뭐야? 뭔데 나한테 이래? 원하는 거? 자, 말씀드리지. 당장 증권에서 손 떼시오.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.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? 끝까지 큰 소리시구만. 내가 증권사나 사채시장에 당신 얘기 한마디만 퍼뜨리면 당신은 골로 가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뭐 알아듣고 말고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. 끊겠시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봐! 당신 도대체 누군데 이런 짓 하는 거야? 여보세요? 장 회장님, 저 명동 김정무입니다. 네? 김 사장. 명동의 누구 하면 당시 사채시장의 메카였던 명동에서 활약하던 사채업자를 말한다. 장영자는 그들 가운데 몇 명을 하수인으로 두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 그들은 장영자의 말 한마디에 움직여 주었다. 장영자가 명동의 큰손이라고 불린 까닭이다. 뭐예요? 수사관이 왜? 아무래도 내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주로 장 회장님 주변하고 사업 자금 규모 같은 걸 몇 마디 묻고 돌아갔습니다. 그래? 배후에 청와대 누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냐고도 물었습니다.
그래서 뭘 했어?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죠. 각자 자기 사업하느라 바빠서 서로 모른다고요. 그래, 잘했어. 장 회장님, 요즘 사채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소문은 알고 계시죠? 어떤 소문? 누군가 장 회장님을 칠 거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. 뭐야? 천하의 큰손 장영자를 누군가가 치겠다고 한다. 그건 곧 장애인의 위세가 더는 안 먹힌다는 얘기가 됩니다. 틀림없는 장애인의 위기라고 봐야겠죠. 그만큼 사채 시장에선 이미 장영자의 약점을 알아챈 사람들이 늘고 있었던 거죠. 당시 장영자에게 큰 부담을 주었던 공용토건 어음이 쉽게 돌아왔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이유였습니다. 당신 정말 괜찮겠어? 뭐가? 소문 다 듣고 있어. 그렇겠지. 하루하루 피가 말라. 어서 수습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수습해야지. 그래서 말인데 어음 돌릴 만한 다른 기업들 좀 알아봐줘. 또? 안팎으로 움직여야 수습이 될 것 같아. 지금까지도 당신이 부탁해서 기업들 소개는 해줬지만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니야? 그러다가 전 남편이 왜 이렇게 말이 많어? 내가 걱정돼서 이러잖아. 걱정하지 마. 부도는 안 낼 테니까.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다른 기업들 소개 좀 해줘. 알았어. 당신 혹시 검찰에 아는 사람 있어? 아니, 없는데. 왜? 며칠 전에 명동 거래처에 수사관이 다녀갔대. 냄새 맡은 거 아니야? 이거 큰일 났구만. 그런 거 아닐 거야. 그래서도 안 되고. 나한테 위기는 없어. 기회만 있을 뿐이야. 세 남자와 결혼한 장영자. 그 가운데 김수철은 첫 남편이었다. 장영자는 세 번째 남편인 이철이와 살고 있으면서도 첫 남편 김수철과의 만남을 지속했다. 물론 사업 때문이라지만 묘한 관계였다. 1982년 5월 15일 동아일보. 김수철 씨가 큰 돈을 만지고 사업 규모를 확대한 것은 장애인과 정식으로 헤어진 77년 이후라는 것이 거래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. 김 씨는 이혼 후에도 장애인과 동거 반 별거 반의 생활을 해왔고 금전 거래 관계의 밀착도는 오히려 이혼 후에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다. 김 씨는 장애인의 하수인격으로 사채 거래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배우에 막강한 실력자가 있는 것처럼 처신했으며 내가 모 기관원과 잘한다. 지금도 모 경찰서 대공자문위원으로 있다는 등의 말로 거래 상대에게 능력을 과시했다는 것이다. 애들은? 학교 잘 다니고 있어. 이 돈 넣어둬. 이거 뭐야? 당신 그동안 애썼어. 당신이 기업들 소개해준 덕분에 사업 잘해왔잖아. 요즘 상황도 안 좋으면서.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. 1억이나? 애들은 해가 다르게 커가는데 어쩌려고 그래. 방 한 칸이라도 늘려. 혼자서 투자한다고 날려먹지 말고. 그래도 이 돈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내 팔자 억센 거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. 엄마 노릇 못하는 내 대신 당신이 좀 잘해줘. 그 무렵이라면 누구라도 선뜻 억대의 돈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다. 큰손 장영자도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을까.
장 실장, 요즘 화평이하고 삼수는 어때? 예. 무슨 말씀이신지. 특별히 하실 말씀이라도. 이 친구들이 점점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. 세세대 유경의 문제, 내 동서 출마 문제까지. 이 식구들 문제라면 다 물고 늘어져 왔잖아. 그렇긴 합니다. 도두면은 이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고. 지금 허화평에는 직제에도 없는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 아닙니까? 적당한 자리를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인데, 허화평이를 정무 1수석으로 내려보낼까 생각하는데, 그 장 실장 생각은 어때?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그래, 역시 그래야겠지.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한 달 뒤, 실제로 허화평은 정무 1수석으로 자리를 옮긴다. 그러나 그것으로 전두환과 허화평의 보이지 않는 긴장이 풀어진 건 아니었다. 나중에 터진 장영자 사건에서 둘 사이는 최악으로 치닫는다. 회장님, 큰일 났습니다. 무슨 큰일? 주식이 갑자기 빠지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. 뭐라고? 얼마나? 어음을 할인해준 놈들이 우리 사정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. 떨어진 시세에 팔지 않으면 안 사겠답니다. 100억짜리를 어제까지만 해도 70억에 산다고 했는데 오늘은 반토막에 팔랍니다. 이런 도둑놈들. 문제는 매일같이 돌아오는 어음입니다. 김 사장, 지금 우리 결선 부분이 대충 얼마지? 10월 현재 500억 원 정도입니다. 야단 났구먼. 자, 회장님, 지금이라도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. 그걸 누가 몰라? 명예회장 고집이 어지간해야 말이지. 설득하셔야 합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가을인데도 왜 이렇게 덥지? 김 사장, 창문 좀 열어. 예. 여보, 제발 부탁인데 우리도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오. 주식 처분합시다. 안 그래도 처분할 생각입니다. 그래? 정말이지? 잘 생각해서 당신. 문제는 살 사람이 있느냐겠죠. 반토막이라도 팔아야 하는데.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이라도 팔아야 합니다. 알아. 그리고 변수가 있어요. 기관에서 내사를 시작했나 봐요. 뭐야?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전면에 나서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이렇게 뒤에서 주춤거리다가는 어음 결제 일만 돌아올 텐데 빨리 움직여야겠어요. 어떻게? 우선 돌아오는 어음은 최선을 다해서 막고 보유 주식 전부를 어떤 가격이라도 팔아야 돼요. 김 사장이 맡아줘. 예, 명예회장님. 그렇게 하면 해결은 되겠어? 그건 모르죠. 내 생각일 뿐이니까. 1982년 5월 11일자로 장영자가 검찰에 쓴 자소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10월부터는 본인을 내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 돌면서 실제로 내 거래처에 수사관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. 본인은 거래나 장사와는 상관없이 위축되고 불안해져서 앞에서 활동을 못하고 뒤에서나 우물쭈물하니 어음의 결제 시일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것을 막느라 고생했습니다.